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이리온입니다. 오늘 다들 이렇게 바쁜지 자리에도 잘 없고 우혜연 연구원이라는 얘기를 해. 오늘 염동찬 연구원은 매주 금요일만 하던 그 자료는 안 쓰고 휴가 가버렸어요. 네. 그 네. 데이터 이슈가 있어가지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슈 그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요새 지금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굉장히 그런 게 많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던 거에 좀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공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자료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오늘 쉬는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일단 미국 최근 10년 기준으로 1.5에 대해서는 좀 약간 사람들이 적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네, 1.6은 좀 과도했다라 평가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이러다가 이제 또 1.6 넘어가면 또 발자국 1.7 가면 발자국. 근데 다음 주에 연준이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정확히 날짜 모르겠는데. 미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수요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8일 새벽, 목요일 새벽에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 간단해요. 참 지수가 굉장히 아래가 단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하방 시도를 어떻게 보면 잘 막아왔고 금리가 이제 나올 때를 저희는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가도 남아 있지만 1.5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고 1.6도 근데 넘어가지 않겠어요 결국은? 뭐 일단 4월 그 물가 지표가 좀 피크라고 지금 좀 컨센이라서 그런데, 예. 그 전까지는 좀 뭐 지표 잘 나오거나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잘 나오겠지만 YOY로 그러니까 금리는 좀 올라가려는 힘이 좀 세겠죠 그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그게 달라질 것 컨선인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레벨이 유지되면 이거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을 자극했던 것들은 결국은 코스트적인 요인들에 대한 것들은 유가가 우리가 대변한다고 보니까 하여튼 그거는 좀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들도 어제부터 좀 사는 것 같고 네.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방어력이 생긴다 이런 고민도 할 시점인데 여하튼 계속 변동성 장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또 여기 힘을 보태준 게 어떻게든 이 시비는 굉장히 뭐 큰 일을 한 건 아닌데 뭐 원래 기존에 살 금액을 좀 빨리 더 사겠다 뭐 이 네. 정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연준에서는 아무 말이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환영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전해주죠. 네, 어제 ECB 회의가 있었고요. 어제 밤에 있었고 이제 자료 오늘 썼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뭐 금리 같은 경우는 기존 금리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산 매입 측면에서도 이제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변함은 없었어요. 특히 APP라 해가지고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200억 유로씩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기존대로. PPP라 해가지고 팬데믹 때문에 이제 시행하고 있는 긴급 매입 자산 매입 제도 같은 경우는 규모는 그대로 가지만 그 매입하는 그 규모라든지 그 속도감을 이제 지난 3개월보다는 다음 분기에 좀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근에 나타날 수 있는 약간 금리 상승, 장기물 금리 상승을 ECB가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도구를 좀 시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뭐 얼마 해주겠다라는 뭐 예정이라든지 규모를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금리는 많이 이제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사실상 뭐 그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1번, 2번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APP라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자산 매입이라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그림 2번이 좀 주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난 3월부터 PPP라 해가지고 팬데믹 이머전시 퍼체이스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이제 ECB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4월, 5월, 6월 같은 경우는 팬데믹 영향이 좀 컸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ECB에서 자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매입 규모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 2월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600억 유로를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3월까지도 한 600억 유로 내외로 하지 않겠냐라는 게 좀 컨센인 것 같고요. 4월부터는 조금 기존에 했던 그 규모 600억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 한 1000억 유로 이하 정도는 매달 사주지 않겠냐라는 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장기물 금리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은
이러한 상승, 금리 상승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경기 회복이 반영된 금리 상승이라면은 그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냐. 또는 이제 이러한 금리 상승을 두고 뭐 추가적인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조차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22의 선택은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던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해준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원래 APP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자산을 매입을 하잖아요. 뭐 회사채를 매입하기도 하고, 커버드 본드, 뭐 ABS, 뭐 국고채, 공공고문 채권을 매입을 하는데요. 보통 APP를 통해서 자산을 매입을 할 때는 캐피탈 키라 해가지고 이제 그 회원국들 있잖아요. 유로존 회원국들이 ECB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바탕으로 매입을 해줍니다. 그 비중대로. 근데 PEPP가 기대됐던 바는 뭐냐면은 출자금하고 관계없이 이제 좀 필요한 국가에 한해서 매입을 좀 해주는 그런 그게 가능하고요. APP 같은 경우는 그리스 국채는 안 사줬었어요. 왜냐 그리스는 그때 막 부도나고 이랬기 때문에 부도라 할 수 있나요? 아무튼 하고 했기 때문에 매입 안 해줬는데 PEPP 통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비교하시라 넣어놨어요. 4번 그림 4번이랑 그림 8번을 보시면은 그림 4번 같은 경우는 APP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스 국채나 그리스 공공부채, 공공채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8번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좀 PEPP가 강력한 그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또 이제 캐피탈 키에 따라서 매입을 안 해도 돼요. PEPP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은 좀 금리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좀 큰 국가에 대한 자산을 좀 많이 매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 생각했을 때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을 좀 빠르게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금리 변동성을 낮춰주는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더 넣어놨어요. PEPP 관련해서. 근데 그림 5번, 6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같은 경우 작년 한 1분기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매입을 많이 해줬는데 점점 안정화가 되니까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이제 5번 이제 그림 5번 보시면은 점점 갈수록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고 오히려 매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규모 자체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PEPP 통해서 매입하는 자산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공공부문 채권이에요. 국채, 뭐 지방채, 그런 공사채 이런 약간 자산들에 대한 비중이 거의 90%가 넘는데 보유하고 있는 비중 보시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PEPP를 더 많이 빠르게 매입을 한다고 치면은 그쪽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국고채 금리 있잖아요. 10년물 금리 같은 그런 벤치마크 금리들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좀 제한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인 거고요. 보시면은 그림 11번부터 14번은 주요국 금리들 넣어놨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금리 상승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국가들. 마이너스 금리여도 네. 급하게 오르면 이게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뭐 미국채 금리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한 조치 나오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최근 며칠 내 금리 보시면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좀 안정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정말 큰 뭐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정치적 리스크가 없다면은 이러한 좀 안정세, 보합 장세 좀 보이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좀 과도하게 비둘기 파적이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1.85조 유로를 하는 건데 좀 빨리 그러니까 나눠서 샀는데 네. 지금 많이 빨리 소진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다음 분기가 총 4, 5, 6 같은 경우에 좀 매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4월 달에 물가가 피크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4월 달 지표가 5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5월 중순까지는 이제 물가가 좋아지는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다른 지표들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간 동안은 좀 이 매입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뭐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1.85조 유로를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또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2분기 정도는 매입을 빠르게 많이 해줄 수 있지만 3,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또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제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이슈는 뭐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뭐 너무 이거죠. 과도하게 평가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미국보다 유럽의 경제도 더 안 좋고 네, 당연히 더 해야 돼. 미국은 지금 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여기서 뭐 금리를 이렇게 연준에 개입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또 보실 만한 게 어제는 이제 경제 성장률도 발표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림 15번, 16번부터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뭐 지난 12월 전망 대비해서는 다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졌는데 이제 어제 이제 코멘트 한 것 중에서 최근에 입수되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1분기의 경기가 계속 부진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엔 또 그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미국보다는 유로존이 회복되는 시간이 좀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미국은 그 백신도 더 많이 빠르게 맞고 빠르겠지. 있잖아요. 유럽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올해 경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미국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실제로도 뭐 미국은 최근에 오늘 발표된 고용 뭐 실업자 보험 청구 건수만 봐도 또 컨센보다 또 낮게 나와서 좋았거든요. 그 지표 자체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유럽보단 빠를 거다. 올해 미국이 제일 좋아 보여요. 미국이 좋으니까 달러가 약하지 않을 것 같고, 네. 당연히 미국 금리도 그만큼 좀 움직일 거고. 근데 또 막 어제 이제 1.9조 달러 규모 그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게 물량상으로 달러가 또 많이 이렇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더 이렇게 많아서 약세하고 강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지금 상황에서는. 때는 네. 우현 연구원이 이제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컨선이 뭐였는데 네. 컨선 대비해서 지금 위치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뭐 지금 레벨이 높나요? 컨선 대비 빨리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영향을 줬던 거고, 네. 지금 다들 원래는 달러 약세를 예상했었는데 네. 달러가 약하지 않다는 게 고민인 거고. 근데 이제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 유럽보다 좋아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유로화가 또 이게 많이 풀어버리니까 달러가 강세를 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생각상으로는. 근데 미국도 1.9조 달러 풀어버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우세해서 여기서 갈지를 뭐 모르겠다는 방송에서 그렇지만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그 국채를 누군가 사게 해야 되려면 방법이 뭐겠어. 달러가 약하면 안 된다니까. 아,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음모론 가면 술자리 안주밖에 안 되지만 네. 중국 애들이 최소한 채권을 팔지는 건 모르겠고 안 사는 건 분명하니까 네. 그 외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사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잘 고민해 보면 네. 흥미로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고 네. 연준이 저러고 있는지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1.5 올 때 한번 발작 왔고, 또 1.6 넘어갈 때 한번 발작 오고, 1.7 뭐 이 정도, 1.8 이 정도도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지금 네. 다들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1.5를 딱 치는 순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고서 올해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저는.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이제 당장 어제 입찰이 잘 나왔고 잘 됐거든요. 어제 뭐 양호하게. 그럼 시장이 바로 반등 나오는 거지. 왜냐면 다행이다. 근데 이미 이제 그 이슈들, 약간 재료들이 다 약간 다 해소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조 9조 달러가 통과될 거라는 거 이미 기대가 되어 있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 것 같고, 아무래도 어제는 이제 뭐 유로화라든지 유로존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다른 이슈들 때문에 금리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금리가 더 지금과 같은 속도 빠르게 올라가려면은 빠르게는 좀 쉬었다 가겠지. 네,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거나, 또는 조금 이제 좀 시간 지나서 부양책이 집행된 다음에 뭔가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나 뭔가 그런 게 돼야 아니지, 되거든요. 그것도 있겠지만 채권을 발행하는 그 엄청난 규모가 네. 생각보다 시장에서 쇼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좀 많이 반영한 건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 금리가 고점이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 역시도 뭐 나쁘지 않게 최근에 끝나는 이유들은 그래도 좀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금리면은 노출된 재료를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가가 아닌가라는 이형이가 완전히 얘기가 채권쟁이가 돼가고 있는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강렬하게 나에게 반발하는데 아, 네. 제 제가 생각일 오늘 뿐입니다. 네. 아침에 제가 아까
누구랑 얘기했더니 이제 금리 채권 다 왔어요. 막 몇 명이 여러분 내가 4개 하자 그랬는데 지금. 근데 네. 1.5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성장률을 커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성장이 1.5 이상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금리 네, 이상의 네, 네, 성장이 그쵸, 나오면 그쵸. 되니까. 근데 이제 계속 그 싸움일 것 같으니까 계속 조금씩. 근데 나는 왜 그거를 연준에서 엿보자는 거지. 연준이 이 정도 금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올라와 여기도 너희들 알아서 그 인계치를 연준을 계속 테스트할 것 같다. 맞아, 제가 그래서 최근에 계속 하는 말, 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막 연준이 약간 시장의 그 분위기를 또 살피는 것 같다. 약간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어딘지 약간 테스팅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이 정도 괜찮아? 약간 괜찮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뭔가 한계가 오면은 뭔가 개입을 해주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고요. 신조어치를 한 얘기는 이거예요. 그때 최강희 기성상 모여가지고 이번 연준에서는 별말 안 할 것 같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냥 별거 이번에는 없이. 연준 전까지 반등 나오고 연준 뒤에 고민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도 이미 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별거 없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니야, 뭐 그래요?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요? 연준 이거 22 보더니 그래요? 그래도 뭐 YCC 같은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우호적인 발언 나오지 않겠냐. 왜냐면 근데 금리가 지금 안정됐잖아요. 미국제 금리가. 하루 이틀 안정됐다니. 아니 그래도- 내가 그 말 들으면 내가 최근에 너무 그런 웃긴 게 상승세가 안 나오니까 좀 얼마 전에 한숨 돌리자. 정말 이거. 나한테 막 아니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주식은 더 큰 시장인데 얼마 전 채권 시장 막 그 발작 났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때도 보면 이게 굉장히 주식은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채권 시장은 의외로 막 그냥 차트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막 수요 막 장외 시장도 너무 그러니까 더 그래서 해가지고. 되게 이게 한번 이게 변동성 생기면 이게 쉽게 잘 안 가라. 채권이 훨씬 무섭다니까. 네. 그 옛날에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 화장실 갔다가 그 채권 여기 팀분 맨날 팀장님. 가가지고 내가 채권 법무 가지고 어때요? 맨날 그 브로커들이나 저희 들링 가서 물어보고 다니는데 하루하루가 거의 조울증 환자들처럼 되고 있어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조증한데. 단기물이 최근에도 단기물이 내 약세가 경험으로 커가지고. 채권 브로커나 그 사람들 조증처럼 느낄 때 이거 쉽게 채권 금리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도 슬쩍 가가지고 오늘은 또 네, 전부 뭐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안정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약간 저희 약간 그래서 그렇게 이 정도면 맞아. 하고서 이제 왔지. 그래서 이거 좀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연준이 며칠 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연준 지나고 나서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봅시다. 뭐 잘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할 주식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요즘 뭐 저 얼마 전에 막 은행주도 소개하고 좀 덜 오른 것들 그래서 뭐 통신주 뭐 SKT도 소개하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어떤 자료들 나가면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의 대형주들 저렇게 경기에 잘 안 타는 것들 네. 다들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논쟁하는데 뭐 주식 제일 좋은 건 싼 거지 뭐 상대적으로 싼 거 찾아가지고 싸고 잘 많이 가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자꾸 왜 이렇게 요새 IT 자료 안 나오냐고. 저희는 자료 나가지 않은 건 발송을 못해요. 근데 저희 좀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뽑고 면접하고 해서 맨날 이러고 네. 있는 중이어서 안 나간 거고. 그럼 뭐 말할 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료 없이 말하면 컴플 위반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뭐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네. 오늘 염동차 연구원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 얘기는 좀 제한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이럴 때는 하방은 적고 혹시 열리면 좀이라도 쫓아갈 수 있는 포트가 나요. 이게 혹시 주식 때문에 들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아침에 때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덜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그래 좀 올라갈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돌려보고 해가지고 통화했는데 오늘 또 그런 것들이 좋아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보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생각들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그래요. 뭐 내가 헤드 돼서 우양 연구원이 이제 주니어로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러 시장 동시에 보시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네. 난 채권 시장만 보겠다. 뭐 주식시장 뭐 이래가지고는 제가 맨날 마실 다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저쪽 가보니까 채권 애들 막 그저께 그럴 때 헷갈릴 때 한번 슬쩍 가보면 뭐 맞아요. 분위기로 있어요 애들이. 진짜 그리고 이거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딱 와요. 네. 한국은행 막 욕하고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있었구나. 오늘이 뭔가 변곡점일 확률이 높아 그럴 때. 어떤 게 막 올라가고 있으면 내 경험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회사에 그런 디파트먼트 부서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하여튼 이게 22 이걸 왜 하자고 그랬냐면 네. 22 이걸 자꾸 확대 해석도 한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이거 이게 제가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리고 뭐 이 좋게 정도 얘기 안 해석하는 건 뭐 좋지만 이게 뭐 기존에 했던 규모대로 이제 원래 바뀐 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더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분기 정도는 빠르게 매입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얘기한 건데 그 규모 정도도 말도 안 했어요. 뭐 상당한 규모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되게 좋게 반응했던 거는 이제 22가 향후에 이렇게 나타났던- 나왔으니까 네. 연준도 반응할 거는데 연준이 왜 지금 그거는 너무 전혀 그런 아니거든. 건 제가 아니고. 봤을 때는. 네. 아니 방금 전에 증권 TV 보다가 나온 말이에요. 아, 지금 나 TV 보고 있으니까 방에서 보는데 뭐 연준을 보고 근데 다음 주에 FOMC도 기대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산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장이 안 좋다 얘기는 장은 왜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제 산 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왜냐 외국인들이 좀 그간 좀 장을 좀 더 아래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 포지션이 계속 하방을 많이 구축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액션이 많이 왔는데 어제는 약간 그래도 긍정적인데 그래도 봐야지 뭐.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주말 잘 쉬시고 네.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주 같으니까 잘 네. 추적해 다음 주시기 주 바랍니다. 열심히 또 자료를 쓰겠습니다. 주말에 공부도 많이 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